안녕하세요. 해냄 글쓰기 클래스 코치 이선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요약 독서법 기본 이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자, 이은대 자이언트 북 컨설팅 대표가 런칭을 했고요. 우리 라이팅 코치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해냄 글쓰기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묵혀있고 정리되지 않은 쌓여있는 책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80% 버리고 20% 챙기는 진정한 독서법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장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억나게 바뀌는 방법, 바로 요약 독서법입니다. 저한테 한 20명이 넘는 작가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요. 책을 쓰기 위해서는 문장을 많이 읽어야 돼요. 좋은 문장을 많이 읽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그중에서 한 두세 문장 건질 수 있는 방법 고민했는데 마침 이은대 작가님이 런칭했거든요. 자, 초보 작가들 요약 독서 통해 문장 실력도 갖추고 그리고 저도 묶여있는 책 11월 12월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생 바꾸는 거 책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뭐다? 한 문장이다. 문장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고르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 한 권 읽고 전부 쓰려면 뭐하러 책 읽죠? 그죠? 이제 독후감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핵심 몇 단어만 찾아서 내 문장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요약 독서법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요. 현대인의 비효율적인 독서법. 바쁘다 그러면서 이걸 읽을까 저걸 읽을까 또 읽다가 마른 책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책은 손도 안 대고 장식용으로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 과부하. 두 번째, 시간 부족. 세 번째, 완독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린 책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필요한 부분, 필요한 목차에서 필요한 내용만 건지는 겁니다. 책 표지 딱 이렇게 보시면요. 책의 첫인상, 지지 않는 대화거든요. 이 책은 어떻게 말하느냐, 말의 전달력에 대한 책이구나. 설득이라는 말이 써 있네. 그리고 일상에서 인간의 감정,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써 있어. 그럼 이것은 수사학이라는 말도 있고, 수사학이구나. 바로 그 유명한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를 위해서 쓴 변론술, 수사학이야. 이렇게 딱 눈치를 챕니다. 그런 다음에 딱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서 뭐예요? 목차를 한번 보기 전에 서문을 먼저 읽는 거예요. 서문과 맨 마지막 마무리를 읽으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핵심어를 쭉 찾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쭉 훑어봅니다. 한 5분 정도. 그리고 목차를 보고 중요한 부분만 쫙 캐치해서 내가 읽고 싶은 잘 아는 곳은 두고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읽을까요? 보통 15분이면 여러분이 이 책 한 권 훑어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중요한 문장 빼낼 수 있습니다. 자, 요약 독서법 해냄에서는 올해 2025년 11월 10일 날 오전 9시에 시작해서 1시까지 시작을 합니다. 자, 1시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오전에 4시간 쫙 하고요. 기본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마친 분들은 이은대 작가님이 23일 토요일 일요일 날 진행하는 고급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실 수 있네요. 야간에는 11월 3일 시간 없는 분을 위해서 저녁 9시에서 바로 시간을 11시까지 그리고 10날 9시에서 11시까지 이렇게 두 번 운영을 합니다. 요약 독서는 결국 우리의 그동안 삶의 가치를 바꾸는 도구입니다. 책은 다 읽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 무조건 요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책은 소설은 흐름의 맥락이 끊어지지 않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두 번도 세 번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없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캐치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약 독서도 하나의 도구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고를 조금 바꾸십시오. 자, 그러면 요약 독서법 하면 뭐가 좋아? 이게 또 있잖아요. 3분 챌린지를 통해서 무조건 문장을 건지잖아요. 결국 책을 읽는 이유는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 한 권에서 건진 문장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언어로 각색한 문장을 SNS, 스레드,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고요. 또 일주일에 나는 한 두세 권 문장을 한번 이렇게 뽑아볼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이 책을 읽는 목적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책 왜 읽어? 아, 말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건지는 겁니다. 요약 독서를 배우면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현장에 가서 쓸 수 있거든요. 책의 가치를 전달하는 글, 서평 쓸 수 있고요. 그룹 수업, 아이들 모아서 요즘 핵심 요약 안 되는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 요약시켜주고요. 도서관에 여러분이 이력서 내면 특강도 할 수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주변에 친한 사람들 모아서 내가 책 정말 쉽고 편하고 빠르게 읽는 방법 얘기해 줄게. 이건 속도가하고는 달라. 필요한 핵심어만 참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야 라고 모아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제대로 요약하면요. 또 다른 책 한 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간도 좀 여유롭고 책 읽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독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 하나 가지고도 3초 스캔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결국은 서문 키워드, 또 마지막 말에 작가의 생각, 그리고 이 책에서 얻은 것은 결국 뭐냐? 첫째, 상대방 상식에서 시작하고 설득은 상대 이기려는 게 아니라 상대 이해 납득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감정, 기분을 알아야 되고 이왕이면 올바른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논리적으로 제대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얻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건졌어요. 설득은 말하는 사람 인성, 듣는 사람 기분, 말하는 내용의 올바름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설득의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상식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말의 논리가 간결할수록 말은 단단해지고요. 설득의 뼈대는 최단거리가 되고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설득력이 높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설득은 상대의 상식으로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듣는 사람 기분, 감정을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온화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말한다면 상대는 내가 주장하는 바 인정하고 함께 따라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제 산 문장으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뭔가 기억하고 그 기억을 삶에 끌어들이려고 읽는 거거든요. 자, 미니 특강 하겠습니다. 논리로 무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 기분을 살펴서 유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온화하게 연출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편으로 만드십시오. 지금부터 어떤 대화를 하든지 지지 마시고 이기되 상대를 납득시키는 이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